안녕하세요.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은 인화전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인화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 베이스라인을 형성을 해주면서 이 상승을 위한 그런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, 이 결국에는 조선 기자재 업체죠. 이 선박 엔진을 제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조선업의 업황적인 측면과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금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실적을 통해서 기업의 현황을 체크를 해보고 이 투자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.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, 또 마지막으로는 기술적인 분석입니다. 어떠한 패턴성 흐름을 띌 때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, 자, 이런 부분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실적적인 부분을 가시화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,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1년 3월부터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하락하는 모습,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. 21년 3월부터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서 그 기세가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하락하니까 당연히 시가총액 역시 하락하는 모습, 다시 말하면 주가 역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, 이 매출액 같은 경우가 만약에 상승을 할 때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경우, 자, 이런 기업들이 존재합니다. 자, 이런 기업들은 이 매출액보다도 영업이익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리고 또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, 바로 인화전공 같은 경우에는 PBR이 0.69였습니다. 지난해 0.69, 지난해가 아니죠. 이제 22년 0.69, 21년 0.67. 자, PBR 수치만 보게 되면 이 저평가다, 이 저PBR에 속한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, 자, 여기에 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죠. 이 단기 순이익이나 다른 순이익 자체가 이 플러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, 자, 인하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배순이익, 이 비지배순이익이 모두 적자였습니다. 마이너스 폭을 보여주었고,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, 앞서서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,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저PBR 관련된 모멘텀을 받기는 좀 힘들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. 자, 이제 유가적인 측면을 알아보려고 하는데,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. 이 조선 기자재 업체이기 때문에 이 조선업의 업황과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인하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국제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. 결국에 이 부분은 좀 동향을 설명을 드리면,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대체적인 천연가스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면 결국에 LNG 선박에 대한 발주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유가와 이 조선업, 이 주가의 비례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, 이 최근에 유가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?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주목을 받으면서, 자, 유가의 상승 모습을 보여주다 가도 이 미국의 원유 재고, 자, 이 부분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한 부분, 자, 이러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유가를 하향 안정화시키고, 만약에 또 유가가 너무 하락하게 되면 오펙 국가들이 산유량을 조절을 하면서 반등을 보여주는 이 박스권 패턴을 형성하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,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. 유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공급자 우회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만큼 공급에 의해서 가격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24년의 유가의 동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? 자,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앞으로 인하전공에 대한 주가 방향성도 알 수 있겠죠. 24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 상방에 대한 압력이 더 강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수급 여건에서 볼 수 있는데 23년에 비해서 더 타이트해질 수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해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죠. 특히 원자재, 유가 같은 경우에는 10번 중에 3번 예측을 성공하면 굉장히 잘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예측이 힘든 부분인데, 이 부분에 조금 더 확률을 추가를 한다면 금리적인 측면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금리 인하가 이 상반기 말 혹은 하반기부터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, 자, 유가의 상승을 발생시킬 수 있다. 자, 그리고 이 부분은 결국에 이 조선 기자재로서 호재성 이슈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 자, 이제 신조선가 지수 역시 살펴봐야겠죠. 아직까지 제가 계속해서 조선업 관련된 영상을 드릴 때 말씀드린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. 현재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파는 게 다가 아니다,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LNG 장기 성장성부터 얘기를 해서 이 친환경 기술력, 특히 친환경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 운반선부터 이산화탄소 운반선,
또 신종 선박의 신규 소요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이 고가의 친환경 기술력에 대한 이 점유를 하고 있는 이 구조적인 측면 역시 이 국내 조선업뿐만 아니라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게도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 자,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패턴 자체가 이 조선업이나 조선 기자재 업황과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합니다. 자, 그래서 현재 가격대는 11,200원의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매물대 자체가 13,000원에 많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. 그만큼 이 투자 심리가 강하게 붙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 주봉의 11선 위에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.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매물대가 많이 존재하는 13,000원 구간에서 1차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. 자, 그 뒤로는 11선 위에서 지지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지를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. 그리고 이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. 자, 그리고 이와 맞추어서 이 조선업 산업이 살아나는 그런 호재성 이슈들이 발생하면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 자, 이상으로 인하전공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